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했고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거라고. 그런데 말이죠. 인생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당신이 가장 방심한 그 순간, 당신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숨을 고르는 바로 그때 뒤통수를 칩니다. 아주 세게. 저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절대 예고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 암 진단은 멀쩡한 건강검진 다음 날 날아옵니다. 부도는 가장 잘 나가던 달의 바로 다음 달에 찾아옵니다. 이혼 통보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느끼던 평범한 저녁 식탁에서 터집니다. 해고 통보는 열심히 야근한 다음 날 아침에 옵니다. 왜일까요? 왜 인생은 우리가 방비를 갖추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딱 긴장을 푸는 그 순간을 골라서 칼을 꺼내는 걸까요?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던 50대 초반의 사장님. IMF가 터졌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위해 자신의 퇴직금을 털었고 아내 몰래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1999년 말 드디어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감이 들어왔고 직원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저녁에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구나. 그 다음 날 아침 함께 10년을 일한 부사장이 직원 3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것도 핵심 거래처를 통째로 가져가면서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건을 아버지의 불운으로 생각했습니다. 운이 나빴던 것, 사람을 잘못 본 것.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제 인생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인생은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방심을 먹고 삽니다. 심리학에는 정상화 편향 노멀시 바이어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재난이나 큰 변화 앞에서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경보가 울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이야 늘 있는 거잖아. 이번에도 괜찮겠지. 그 생각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운동은 내년부터. 지금 회사가 좀 어렵긴 한데 설마 내가 잘리겠어. 아이들이랑 사이가 좀 멀어졌지만 나중에 시간 나면 얘기해야지.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지만 원래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바로 이 설마가 인생에게 뒤통수 칠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62살, 30년을 대기업 임원으로 살았던 분. 퇴직 후 3년은 정말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손주들 얼굴 보고. 그런데 4년째부터 슬슬 이상한 느낌이 왔답니다. 친구들이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바쁜 거겠지 했습니다. 아내가 자꾸 친정 간다고 했습니다.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겠지 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잘 안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과 살기 싫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세계를 통째로 부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호는 있었다는 것을, 다만 자신이 보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인생이 뒤통수를 치는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완전한 기습.
아무 예고도 없이 오는 것들, 갑작스러운 사고, 졸지에 찾아오는 질병, 예상치 못한 사별.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회복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습에 대한 내성은 평소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고된 재앙. 신호는 있었는데 우리가 무시한 것들. 의사가 생활습관 바꾸라 했는데 안 바꾼 것. 배우자가 수십 번 말했는데 귀 기울이지 않은 것. 자녀가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예민한 거야 라고 넘긴 것. 사업이 기울고 있는데 한 번만 더를 반복한 것. 이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선택의 누적.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내가 원하던 삶과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는 겁니다. 운동을 안 했던 하루하루가 쌓여 당뇨가 옵니다. 대화하지 않았던 저녁들이 쌓여 가족이 남이 됩니다. 배우지 않았던 시간들이 쌓여 세상에 뒤처집니다. 인생의 가장 잔인한 뒤통수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들의 합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을 수 없는 것을 막겠다고 호들갑을 떨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가 항해를 할 때 선장은 폭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장은 폭풍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폭풍 속에서 키를 잡으며 폭풍이 지나간 뒤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0대 어르신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 실패, 이혼, 암 선고를 모두 겪었습니다. 세 가지를 다 겪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없구나 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세 번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았고, 이혼하고 나서야 혼자 사는 법을 배웠고, 암 선고받고 나서야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으니까. 그분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인생이 뒤통수를 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맞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삶에서 외면하고 있는 신호가 있지는 않습니까? 귀찮아서 미루고 있는 건강검진, 오래 못 보고 있는 부모님 혹은 자녀, 말하지 못한 채 쌓아두고 있는 감정,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서랍에 넣어둔 꿈. 인생은 당신이 서랍을 열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뒤통수는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맞고 쓰러지는 사람과 맞고 일어서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입니다. 맞기 전에 얼마나 진지하게 살았느냐, 오늘 이 하루를 얼마나 깨어서 살았느냐,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충실했느냐. 인생은 불현듯이 당신의 뒤통수를 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뒤통수를 치는 건 인생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